월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새로운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하이스택 최재승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3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멀리 계시네요. 저와는. 네. 네,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방송이 3월 27일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바쁘셔서 대신 나왔었는데, 아까 6월 26일, 3개월 만에 앵커님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사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 잡아가야 될지 오늘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요. 바로 한번 준비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크립토의 전환점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에 집어주셨는데 한번 바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간 나온 이슈였고요. 최근 블랙록 현물 ETF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내년까지 이끌어 가려면 내년에 반감기 앞두고 대선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지하는 경향을 최근에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확실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공화당의 론 디센티스 후보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권리 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제 대선 후보로 출범하면서 친 비트코인, 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의견을 풍겼고요.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도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등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 내년에 대선 후보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얘기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들 특히 코인베이스의 CEO 같은 경우도 2024년 미 대선이 암호화폐 산업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아마 내년 비트코인이 대선 전후로 큰 날개를 한번 펼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물론 10만 달러, 20만 달러 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 3만 4천 달러, 4만 달러대 큰 매물벽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 ETF뿐만 아니라 월가의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이덱스 같은 경우도 출범이 된 만큼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이제는 유입이 된다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비트코인이 축적이 먼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조만간 큰 날개를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존나먼이 같은 경우도 최근 규제나 제재에 대해서 비트코인,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분기점이 내년 대선 이후로는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내년 대선 전후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네. 네, 앵커님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 대선 그리고 현 정권이 굉장히 암호화폐에 관해서 좀 규제도 많기도 하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면 이제 내년 정권의 반전에 따라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또 다양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내용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블랙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저는 블랙록이 작년 레리 핑크 회장이 작년 11월 달인가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셨거든요. 대부분 실물 자산이 이제 토큰화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큰 발을 담글 거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특히 SEC 제재라든지 이번 정권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먼발치에서 바라본다기보다는 규제 아닌 제재 경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블랙록이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 활기로 좀 뛸 수 있는 현물 ETF를 승인 신청했고 아마 승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기관의 패시브 자금 6개월 동안 거의 200억 달러가 유입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3만 돌파를 했고 이 3만
쪽에 안착만 된다면 저는 34,000원 뚫으면 곧 4만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최근에 재미있는 기관 선물 결과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크립트 교울, 지금 이렇게 제재가 좀 심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걸 좀 들춰봤는데 대부분 긍정적이며 투자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96%가 디지털 자산 투자 다각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무려 82%가 향후 12개월 동안 이 디지털 자산군 전반, 특히 BTS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한 만큼 이 부분이 아마 블랙록의 ETF 신청이라든지 최근 5월가에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좀 뛰어들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실행이 좀 어렵다는 데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데는 저도 뭐 이견을 들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만큼 7월, 8월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금융시장이 주춤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경기 침체가 나온다면 미국 S&P 같은 경우는 20% 이상, 26% 가까운 하락을 점치고 있더라고요. 과연 주식 시장이 이렇게 침체될 때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디커플링으로 치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전 분명히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넘긴다면 내년 반감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최고점까지 랠리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세장이 지금 초입이고 내년 반감기까지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의견이 좀 강한 만큼 2030년 또 제가 아까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얘기했듯이 2030년까지는 16조 달러의 시장이 자산 토큰화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하거든요. 금뿐만 아니라 와인, 선박까지도 예전에 블랙록의 레디 핑크 회장이 토큰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만큼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강세장이 정말 초입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블랙록이다라고 하는 뭐 세계 최대 자산 우승사가 이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게 사실 우리 시장에 좀 훈풍으로 다가오기는 했었죠. 근데 사실 좀 이 부분이 아직 승인이 난 여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여론들은 추후에 엄청난 자금이 또 우리 시장에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또 수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희소성의 가치가 보다 더욱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석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세장의 초입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SEC의 소송 역시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또 열리게 될지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의 예로 또 우리 월가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회의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특히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발언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환호를 했었는데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예전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습니다. 2만 달러대에서도 비트코인을 좀 지지한다 했습니다. 2만 달러 이하에서도 2만 달러를 지지하고 넘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한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저는 그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오히려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실세가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부여하기보다는 새롭게 CBDC 도입을 주구장창 외쳤던 부분이라
분명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CBDC의 도입을 좀 발빠르게 그렇죠. 앞서가면서 네. 비트코인을 조금 멀리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재미있게도 국내에서는 법원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돈이 아니다.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합쳐서의 가치보다는 투자 자사들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자주 드렸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화폐로서의 가치가 지닐 것인가라는 의문을 계속 던졌었는데 모두 엮어서에게도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높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오르는 물가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또 폭넓게 도입한다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또 지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최근에 좀 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광고 보시면 이 페이 광고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맞아요. 삼성페이에 이어서 이제 애플페이도 도입되면서 각 카드사들로 페이 전쟁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재밌었던 광고가 됩니다 하는 광고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근데 저도 봤습니다. 이런 암호화폐로 나중에 결제 시스템이 조금 더 풍족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어떤 결제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화폐로서의 지위가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빨리 높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실물 자산 그리고 화폐도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정말 높아지는 시대에 물론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가 좀 요구가 되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적이 있어요. 건전한 규제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빵봉지를 버리면서 빵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도 규제를 넘어서 거의 암호화폐 시장을 좀 부해시한다는 느낌을 그쵸. 저는 지울 네.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패러dig이 좀 전환이 된다면 국내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정말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조금 날개를 좀 펼치고 개화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 집권적과 탈중앙화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중앙 집권적 화폐 가치 그리고 지금 기득권들이 누리고 있는 걸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이제는 시대의 전환, 올해 2023년 저는 가장 핫했던 키워드 하나를 딱 꼽는다는 게 AI로 보고 있거든요. 그쵸. 네. AI 이제 로봇 이렇게 시대로 갈수록 비트코인 자산의 이제 토큰화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생각이 정말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좀 강하게 밀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큰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 자체를 화폐로 인정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한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배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열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백화점 가서 노란 페이로 모자 하나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 암호화폐도 후에는 이러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또 사용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 듣기 전에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자, 이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동안 궁금해하셨었던 이런 암호화폐 관련한 소식들과 또 암호화폐 전망에 관한 내용들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하이스트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 시그널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매매도 좀 오토봇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고 저희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3개월 전에 방송에서 캡처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앵커님하고 작년
겨울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5,000불대에서 놀던 우리 시장 더 하락되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거의 28,000불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좀 굉장히 방송에서 놀랐다.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다고 보고 추세가 이제는 전 지지 라인,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지 않는다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이 타점에서 짚고 28,0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이 추세선을 제가 최근에 쭉 이어붙다 보니까 최근에도 24,000불 이 추세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다시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것들이 이 하단 추세선 지지가 나오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에는 제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4,000불부터 32,000불 이렇게 구름 구간대, 저항 구간대만 뚫어진다면 4만 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하반기 9월달, 10월달 경기 침체 우려로 전체적인 투자 자산이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내년 반감기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짚고 비트코인이 올해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네. 아직 최고 가격치인 69,000불의 절반도 아직 회복이 맞아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 회복되고 정말 69,000불 이상 가진다면? 내년 대선 네. 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간과 가격이잖아요. 네. 내가 얹어서서 언제 팔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추세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말씀까지 저희가 잘 청해드렸고요.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이제서야 또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 저희가 계속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이끌어봤죠. 그래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